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소리의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중에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제어인 물리적 제어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는 크게 envelope generator라고 하는 것과 LFO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 envelope generato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envelope generator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ADSR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attack, decay, sustain level, release time. 다시 한번요. attack time, decay time, sustain level, release time. 이렇게 그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오버롤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롤 레벨까지 그 어택 타임은 이 오버롤 레벨까지 올라가는 요 시간이 어택 타임이고요. 그다음에 어택 그 오버롤 레벨에서 서스테인 레벨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디케이 타임입니다. 그다음에 그 키에서 키 오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게이트가 닫혔을 때, 게이트가 오프됐을 때 서스테인 레벨에서 제로 지점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릴리즈 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ADSR을 음량의 제어를 한다라고 ADSR을 이용해서 음량을 제어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VCA에 보통 그 전에는 슬라이더 같은 걸 뭐 이렇게 연결해서 슬라이더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음량을 조절을 했었다면, 자, 오실레이터 하나를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하고요.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아웃풋, 해서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다면 얘를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타임, 그 다음에 오버롤 레벨도 정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최종 음량으로 했던 거 대신에 이 오버롤 레벨을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된다면 1.8만큼의 음량까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그리고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트리거는 마치 그 방아쇠를 당기듯이 트리거가 들어가는 순간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가 한 번에 동작을 하는 거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온 돼 있는 동안에 어택, 디케이를 거쳐서 서스테인 레벨까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게이트가 오프되는 순간 릴리즈가 시작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놓고 얘의 방식을 버튼 이런 걸로 놓도록 하죠. 그럼 누르고 있는 동안 온이고 떼면 오프가 되니까 얘를 게이트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얘가 눌려지는 순간 이렇게 되는데, 만약 어택 타임이 충분히 길어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죠. 만약 디케이 타임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커졌다가 줄어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정도, 70% 정도를 유지하다가 떼면은 이제 릴리즈로 넘어가는 거죠. 릴리즈 타임을 또 늘린다고 하면 떼고 나서도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택 타임이 굉장히 짧고 디케이 타임을 요 정도 놓고 서스테인 레벨을 0, 릴리즈를 0으로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그 퍼커시브한 그런 류의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미디하고 연결하는 걸 다뤘었으니까 미디 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미디 투 CV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 게이트를 이쪽 게이트, 그러니까 건반이 눌려지는 순간 이 볼륨이 시작이 되게끔, 그 다음에 오버롤 레벨 대신에 벨로시티를 오버롤 레벨로 적용하게 되면 크게 그 건반을 치는 세기에 따라서 이 오버롤 레벨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그 마치 이렇게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피치가 이 오실레이터의 피치를 조정하게끔 네, 릴리즈를 조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벨로시티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ADSR을 이용해서 어떤 특성들을 표현해낼 수 있게 됐죠. 다음으로는 그렇다면은 음고의 만약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만큼을 그대로 카피해서 마찬가지로 게이트는 게이트로, 그다음에 오버롤 레벨은 하나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버롤 레벨은 이렇게, 그리고 오버롤 레벨이 이 피치에 더해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롤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1이 되면 한 옥타브만큼 그 원래 음정에서 올라가게 될 거고요. 네, 어택 타임을 최대한 길게 해줄 거고 디케이 타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도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옥타브까지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너무 길니까 어택 타임 좀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치가 이렇게 계속 위로 밴딩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또는 얘를 지금 음량을 조절하는 그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음량을 제어하는 것과 음고를 제어하는 것을 다뤘다면 이제 음색을, 그러니까 소리 밝고 어둡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은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컷업 값이 기준 컷업 값이 얘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밝아졌다가 어두워질 건지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레조넌스는 요 슬라이더를 갖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음양을 제어하거나 음고를 제어하거나 음색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F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FO는 저주파 발진 장치, Low Frequency Oscillator라고 하는 거고요. 보면은 여기서는 오실레이터가 오실레이터의 피치 성분, 그러니까 그 음고를 굉장히 낮게 함으로써 저주파 발진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볼트에서 10볼트까지는 어떤 음악적 의미를 지닌 그런 그 피치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거보다 작은 값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값들은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FO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저주파 발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LFO 쉐입, 그러니까 그 어떤 모양으로 떨림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떨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LFO 스피드 또는 LFO 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깊게 떨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LFO 뎁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한 오실레이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고, 얘는 이제 LFO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얘는 요 위에다가 네임을 LFO라고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 LFO라고 써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LFO라고 표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운드 아웃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VCA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VCA의 음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도록 할 거고요. 그 볼륨은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LFO를 이용해서 음양을 먼저 이렇게 음양의 떨림을 만들어낼 건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 쉐입을 LFO의 쉐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에 리스트 엔트리라는 걸 연결을 해서 이 초이스를 웨이폼으로 연결하면 여기서 사인이나 소우투스, 램프, 트라이앵글, 펄스 뭐 이런 그 파형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LFO 스피드를 조정하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하나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값이 제일 작았을 때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로우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하이가 0.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얘를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 10, 위까지 올렸을 때 0. 이렇게 그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얘도 이름을 LFO rate라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그리고 얘는 list entry 대신에 LFO shape이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LFO depth라는 게 하나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깊게 떨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깊게 떨게 하는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레벨 어드저스트라는 거를 하나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얘를 통해서 LFO가 얼마만큼 깊게 떨게 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조정하게 되는데요. 한번 슬라이더를 여기다가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얘 슬라이더의 이름은 LFO depth라고 해놓고, 자, 스코프를 통해서 한번 얼마만큼 얘가 그 depth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고, 얘를 이렇게 낮추면 자, 이제 이 depth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리는 정도가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한번 얘가 소리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륨에 연결하면 요 볼륨 더하기 요 값이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3 정도, 2.4 정도의 값을 주고 이제 depth를 조금씩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깊게 떨고 얕게 떨고 그리고 빠르게 떨고 느리게 떨고, 그래서 rate, depth, shape까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얘네들을 요만큼은 LFO와 관련된 애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펄스 위드 같은 경우는 여기 5가 기본 값으로 돼 있어서 얘를 0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0으로 바꿔야지 펄스 B 듀티 레이트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1, 위로 올라갔을 때가 1. 그래서 같은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LFO라고 하는 그 별도의 여기서 이제 그 컨테이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컨테이너로 그냥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ontrols on 모듈하고 controls on parent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패널 에디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널 에디트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이쁘게 해서 LFO shape, rate, LFO depth, LFO shape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LFO rate라든가 LFO depth라든가 LFO shape까지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얘도 컨테이너 이름을 그냥 LFO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음량 제어하는 거 한번 해봤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음량은 그대로 놔두되 음고가 좀 이렇게 흔들림이 생기게끔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 음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더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가온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그 피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필터에 적용을 한다면 소리의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값을 정하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하나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음색을 제어하는데 LFO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LFO의 레이트가 점점 빨라지기를 원한다면 이 LFO 레이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더가 아니라 이 슬라이더 대신에 ADSR 같은 걸 하나 적용해서 그 레이트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뭐 그게 유지된다거나 또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류의 테크닉도 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그 LFO와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소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